이제 문법을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이어서 설명할 내용은 다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또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자, 다차원 배열이 뭐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트형 변수 A에 10이 들어있고 B에 20, C에 30이 있어요. 그리고 흔히 1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기본 배열이 1차원 배열이에요. 인트형으로 배열을 만들겠다. ARR이다. 여기에 그냥 new를 쓸게요. new 인트형 배열이고 A, B, C를 담겠다. 이러면 1차원 배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차원 배열을 여러 개 둘 수 있겠죠. ARR2, 3, 40, 50, 60, 70, 80, 90 이런 식으로. 이거 여러분이 그림으로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일단 A, B, C 변수는 그냥 A는 10이요, B는 20이요, C는 30이요. 이런 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1차원 배열은 앞에서 제가 열심히 그림 그렸던 것처럼 ARR 1이라는 참조 변수가 있고, 얘가 참조하는 곳에 3칸짜리 요소를 가진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초기화할 값이 3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복사돼서 들어온 거예요. 10 들어오고 20 들어오고 30 들어왔다. 여기 지금 1차원 배열 하나. 마찬가지 ARR2, ARR3 얘네도 동일하게 쳐다보는 곳이 배열 객체인 거고, 그 배열 객체는 40, 50, 60이 들어있고 3칸짜리겠죠. 그리고 70, 80, 90이 들어있는 거고 3칸짜리겠죠. 자, 여기까지 그림을 그리실 수 있으면 이제 봐요. 이거 동일한 자료형이죠. 그래서 그 값들을 동일한 자료형을 가지는 배열에 이렇게 복사해서 이런 객체를 만들 수 있었어요. 자, 이거 3개 자료형이 어떻죠? 이거 3개 자료형이 전부 인트형 배열이라는 자료형이죠. 인트형 배열. 그러면 인트형 변수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1차원 인트형 배열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애들을 담을 수 있는 배열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렇게 인트형 배열을 배열로 가지는 ARR을 만들겠다. 거기에는 new int형 배열을 배열로 가지는 애가 있다. 거기에다가 ARR 1번과 ARR 2번과 ARR 3번을 담겠다. 자료형이고 이렇게 해서 배열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ARR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쳐다보는 게 이 3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면 요소가 있죠. 값이. 이러면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원이 늘어나는 개념. 우리 점, 선, 면, 입체. 그 다음은 제가 그릴 수가 없고요. 이게 차원이 늘어나는 개념 있죠. 그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만든다면 인트형으로 ARR new int형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ARR 1과 ARR 2, ARR 3을 담겠다. 그럼 얘가 2차원 배열입니다.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2차원 배열 첫 번째 거, 2차원 배열 두 번째 거, new int형으로 땡땡 2개, 3개 이렇게 만들게요. 또 하나 int형으로 2차원 배열인데 세 번째 거
new int형으로 몇 개인지 모르겠고 여기 안에다가 new int형으로 4칸짜리 배열, new int형으로 값을 1, 2, 3을 가진 배열. 이제 눈 돌아가죠? 원래 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림 그리기 전에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포문으로 i는 0부터 i는 ARR 1번의 길이만큼 i를 증가시키면서 출력 ARR 1번의 i. 요거 실행해보면 ABC에 들어있는 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ARR2 배열에서 접근을 하면 40, 50, 60, 3에서 접근하면 당연히 70, 80, 90이 나오겠죠. 1차원 배열은 뭐 별로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2차원 배열이 됐을 때, 자, 요 시점에서 출력을 한번 넣는 걸로 할게요. 헷갈리니까. 2차원 배열의 길이만큼. 2차원 배열의 길이는 지금 몇 개예요? 1개, 2개, 3개인 겁니다. 각각은 뭐예요? 1차원 배열이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를 담는다? 에러 납니다. 얘는 1차원 배열이 아니니까. 이 녀석은 1차원 배열, 인트형의 1차원 배열을 담는 녀석이기 때문에 그냥 변수가 들어올 수 없죠. 타입 미스매치. 인트는 인트형 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ARR 21번의 랭스는 몇 개라고요? 3개라고요. 그래서 인트형 배열의 i번째라고 출력을 하면 이건 다 뭐가 나오겠어요? 참조하는 어떤 정보가 나오겠죠. 왜 이 값이 나왔는지, 왜 이렇게 이상한 값이 나왔는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 빡세다. A에 10, B에 20, C에 30인 거예요. 그리고 1차원 배열 A, B, C를 담는다고 했는데 요거는 ARR 1번에 참조하는 곳에 3칸짜리 여기에 10, 20, 30이 들어온 거고 3칸짜리다 라는 게 들어있겠죠. 그 다음 ARR2라는 변수가 있고 얘가 쳐다보는 곳에 똑같이 배열 3칸짜리 40, 50, 60이요. 3칸이고요. ARR3에 쳐다보는 곳에 3칸짜리 70, 80, 90이 들어있고 3칸짜리요. 이렇게 그려진 게 ARR 1, 2, 3죠. 그럼 여기서 ARR 21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ARR 21번이다. 얘가 쳐다보는 곳은 인트형 배열을 참조하는 배열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배열이 만들어지는데 몇 개의 요소냐면 1개, 2개, 3개니까 3칸이 만들어지는 거고 3칸짜리 배열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가는 값이 뭐예요? ARR 1번이죠. ARR 1번이 들어왔다는 건 얘도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 얘는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 얘는 여기를 바라보게 된다. 라는 겁니다. ARR 1번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값이 복사돼서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ARR 21의 i번째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참조하는 값이 되죠. 그래서 이상한 값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ARR 1번에 8D, 끝에 자리 2개만 쓸게요. 8D. 여기에 F4가 들어있는 거고 여기에 FC가 들어있는 겁니다. 요게 복사돼서 여기 8D, F4, FC가 들어와 있으니까 둘이 쳐다보는 거죠. 두 변수가. 아까 잠시 얘기 나왔던 참조 카운트가 2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출력되는 값이 요 값 자체가 나왔다. 그러면 ARR 1번이 가지고 있는 이 값에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괄호를 한 번 더 적어야 되는 겁니다. 요걸로 대괄호 한 번 써서 몇 번째 건지 선택하는 거고 그게 선택됐을 때 따라가면 여기 인덱스가 또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많이 어려워요. 자, 여기다가 ARR 1번, 2번을 출력해 보면
ARR 1번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출력되는 값이 똑같죠. ARR 2번이고요. 그게 똑같죠.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실제로 ARR 21번 가지고 어떤 요소에 접근한다고 했을 때 0번째에 대괄호 하나를 더 붙여서 0번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마지막 데이터에 접근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잘 따라오시고 잘 이해가 되셨다면 어떤 값이 나올지 느낌이 오죠? 실행해보면 10이 나옵니다. ARR 21에 0번째가 누구예요? ARR 1이거든요. 그럼 그 ARR 1이 0번째가 A고요. A 변수는 A에서 복사했던 변수니까 10이죠. 자, 똑같은 개념 2번에 2번이라고 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0, 1, 2니까 ARR 3번을 얘기하는 거죠. ARR 3이랑 같은 배열. 거기에 0번, 1번, 2번이니까 90이 되겠죠. 짜잔. 그래서 만약에 이런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처럼 요소를 한 바퀴 순회하고 싶으면, 한 바퀴 쭉 훑고 싶으면 단일 포문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중첩된 포문을 사용합니다. 봐요. ARR 21번의 길이니까 ARR 21번의 길이는 1차원 배열 개수죠. 1차원 배열이 몇 개 있냐. 그리고 그 1차원 배열 안의 요소가 실제 값이니까 인트형 변수 j는 0부터 시작해서 j를 뭐보다 ARR의 21의 i번째 요소보다 i번째 요소의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 j를 증가. 그래서 출력할 때 ARR 21의 i번째의 제2번째라고 출력을 하면 저희가 출력이 끝났을 때마다 개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러면 순회가 되죠. 70, 80, 90. 그래서 ARR 21의 길이는 요거고 각각 배열이 3칸씩 가지고 있으니까 그 녀석의 길이 3, 3, 3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개념으로 요걸 상상해 보시면 얘는 어떻게 생겼어요? 2의 3이니까 이게 열이고요. 열의 개수, 이게 행의 개수예요. 이렇게 취급합니다. 행열. 얘를 그림으로 또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ARR 22가 참조하는 배열은 몇 개예요? 2개짜리.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값이 뭐예요? 뭘 참조하게 돼 있겠죠. 뭘 참조해요? 인트형 배열을 참조하겠지. 몇 칸짜리요? 3칸짜리요. 얘도. 여기 뭐 들어가요? 기본값 초기화가 되겠죠. 따로 값을 정한 적이 없으니까. 요 한 줄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ARR 22의 길이, 랭스는 얼마예요? 2죠. ARR 0번, 1번의 길이. 0번의 길이는 3이고 1번의 길이도 3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RR 22의 0번에 1번에다가 100을 넣고 ARR 22의 1번에 2번에다가 200을 넣는 걸로 하고 ARR 22의 2번은 있어요, 없어요? ARR 22의 2번 인덱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컴파일 할 때 모르죠, 지금. 코드상에서 문제가 안 보이는데 실행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요거 빼고 실행해 보면 문제가 없이 실행이 됩니다. 그럼 얘도 반복으로 포문 i는 0부터 i는 ARR22의 길이만큼 i를 증가시키고 j는 0부터 j는 ARR22의 i번째 요소의 길이만큼이라고 하면 알아서 찾아오겠죠. 그래서 출력을 하나씩 시킬 건데 ARR22의 i번째에 j2번째를 가지고 출력이 다 끝나면 줄 한번 바꿔주고
자, 앞에서 90까지 나왔던 거 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을 보시면 어디에 100과 200이 꽂혀 있을지 예상하시면 좋겠죠. 이거 행렬 같지 않아요, 진짜로? 2,3.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0번, 1번, 0, 1, 2, 0, 1, 2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죠, 자바에서는. 근데 이렇게 표현하려고 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에 1, 0에 1에 1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1에 2, 여기에 200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반복하면서 0, 0에 접근, 0, 1에 접근, 0, 2에 접근, 1, 0에 접근, 1, 1에 접근, 1, 2에 접근 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2차원 배열은 이런 행렬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편하겠죠. 실제로 행렬은 아니지만 행렬처럼 활용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게 실제 그림은 어때요? 3칸짜리 배열 객체, 3칸짜리 배열 객체, 이걸 참조하는 배열 객체. 그래서 얘가 얘를 보고 얘가 얘를 보는, 그래서 ARR22가 얘를 보는 이런 형태죠. 실제로는. 그래서 마지막 요소 012, 012, 얘가 01. 그래서 0에 012, 0에 0, 0에 1, 0에 2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끝나면 1에 0, 1에 1, 1에 2 접근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행렬처럼 취급할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금 한 번 들으신 분들은 이 시점에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림 그리면서 납득해 보시고 조금씩 코드를 수정해 가면서 출력도 해 보시고 하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해봐야 돼요, 계속. 그리고 제가 그림 그린 것처럼 여러분이 직접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출력해 봤는데 아, 진짜 그 값이 나오네?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 2차원 예시 하나가 더 있죠. 요거를 출력해 보면서 볼 건데 ARR23이에요. ARR23으로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볼 건데 요거 조금 이상할 겁니다. 자, 실행해 보고, 자, 90이 나온 다음 ARR22를 출력하는 건 없애고 지금 ARR23를 출력하고 있죠. 그때 동일한 코드 형식인데 결과 나온 거 보시면 빵빵빵빵이 나온 거랑 1, 2, 3이 나온 거랑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빵빵빵빵 1, 2, 3 이렇게 나왔죠? 이거 뭐야 이거? 자, 여기서 또 어려운 얘기 갑니다. 이게 자바의 배열은 동적으로 생성됩니다. 또 어려운 얘기. 맞아요. 배열의 개념만 딱 정립이 되면,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개념들이 머릿속에 딱 상상이 되시면 앞으로 이런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가 나왔을 때 금방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히 사용하는 건 어려워요. 저도 지금 예제로 간단한 것만 보여드리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이 배열을 또 잘 쓰는 건 어렵거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배열을 잘 조작하고 활용하는 건 좀 다른 능력이에요. 그래서 자바의 배열은 동적으로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동적이다, 이게 이제 다이나믹이라고 하거든요. 다이나믹하다. 요거에 반대되는 게, 반대 개념은 스태틱이에요. 다이나믹, 스태틱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자, 여기서 동적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값을 저장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변수잖아요. 그죠? 상수는 어차피 그냥 그렇게 값이 준비되는 애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내가 저장해서 써먹기 위해서 변수를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변수는 메서드가 호출될 때 호출되는 시점에 그 필요한 양만큼이 결정되어 있어요. 고정적으로.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그때 함수가 호출되면 필요한 만큼 딱 그만큼 확보가 돼 있다는 얘기죠. 바꿀 수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근데 자바의 배열은 동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만 봅니다. 얘는 실행 중, 자바 코드, 내가 만든 코드가 실행되고 있는 도중에 필요한 만큼 생성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랬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인트형 배열을 쓸 건데 몇 개인지는 안 만들어 놨어. 그리고 다음 코드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길이를 따로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ARR에 이렇게 생성할 수 있어요. 동적이라는 의미가 이런 겁니다.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이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 코드를 보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배열이 몇 개의 요소를 가질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실행되면 배열이 갖고 있는 요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모르죠. 실행 중에 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적 할당이다라는 개념이고 메모리에 생성되는 거죠. 그 메서드 설명드릴 때 제가 스택이라는 메모리를 설명을 드렸었어요. 스택은 메서드가 호출될 때마다 쌓이고 호출이 끝나면 사라지고 또 다른 함수가 호출되면 또 쌓이고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메모리의 영역인데 요거 말고 이제 자바에서 객체가 할당되는, 객체가 살게 되는 영역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한다는 힙이라고 부르는 메모리 영역이에요. 이것도 내 프로그램이 동작될 때 운영체제한테 빌려온 메모리 용량, 이 공간을 스택 공간, 그다음 내 클래스가 올라가는 공간, 거기에 클래스가 동작할 때 필요한 어떤 다른 키워드 공간도 있고 그 동작할 때 자유롭게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는 이런 공간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길 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제가 봤었는데 괜찮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얘를 자동 메모리라고 불러요. 스택은. 왜냐하면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알아서 쌓이고 호출이 끝나면 알아서 정리되는 형태니까 자동으로 관리되는 메모리다. 그래서 자동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 힙은 자유 메모리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이 있으면 그 시점에 그만큼 할당을 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참조 카운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객체한테는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죽은 거다. 그런 것처럼 얘는 나중에 쳐다보는 애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스택 같은 데 만들어진 참조 변수가 이렇게 쳐다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참조 변수가 안 쳐다봐. 다른 애를 보겠대. 그러면 얘는 쳐다보는 애가 없죠. 그럼 알아서 요 힙 메모리를 관리해주는 가비지 컬렉터라는 애가 있어요. 자바에는 JVM 안에 얘가 요 힙 메모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참조 카운트가 빵이 된 객체들이 있으면 걔들을 적당한 주기, 얘한테 설정된 어떤 주기에 맞춰서 스케줄링이 되어 있는데 기본값으로 알아서 얘를 제거합니다. 메모리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생성되고 제거되는 거를 직접 관리하는 언어가 이제 C 언어예요. C++도 그렇고. 얘들은 프로그램 실행 중에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동적 할당을 해서 쓰고요. 필요가 없어지면 알아서 제거해 주는 게 없어서 직접 내가 야 그거 메모리 해제해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메모리 누수, 메모리가 샌다 줄줄줄. 왜 새요? 동적으로 실행 중에 만들어졌는데 쓰지도 않는데 계속 할당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영역에 못 쓰는 공간들이 생기니까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 누수라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프로그램이 뻗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직접 관리해줘야 되는 언어가 얘네들이고 자바는 그게 불편하니까 알아서 거길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하나 추가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 녀석의 동작을 튜닝, 여러분이 조작하실 수 있거든요. 이제 고급 기술이 되겠죠. 이런 게 이제 JVM을 튜닝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저도 사실 개념만 알고 있지 딱히 튜닝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할 일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현업에서 자바로 최적화된 코드들을 만들려고 하실 때 저런 것까지도 활용을 하는 거예요. 자, 말이 좀 길어졌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 할당되는 형태로 배열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보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ARR 23 배열 몇 칸짜리가 만들어져요? 요거 보고 2칸짜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각각의 칸에 얘는 4칸짜리 배열이고 얘는 3칸짜리 배열이에요. 서로 다른 길이의 배열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자바는. 그래서 완전한 행렬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바의 배열은 동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설명드리긴 좀 애매하긴 한데 계속 C 언어 얘기가 나오죠. C 언어에서는 지역 변수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지금 자바처럼 동적으로 배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C 언어는 지역 변수로 배열을 만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진짜 딱 고정된 길이로 직사각형 모양의 행렬 변수를 만드는 거고요. 동적 할당을 하면 자바처럼 쳐다보는 곳에 동일한 크기의 데이터가 들어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C 언어에서 배열을 공부할 때는 형태가 두 가지가 보여요. 그래서 2차원 배열을 만든다고 했을 때 동적으로 만들어지니까 하나는 6칸, 하나는 4칸 뭐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C 언어는 그래요. C 언어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자바는 그냥 무조건 동적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시는 방법은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보는 거. 반복해서 보고 그려보고 내가 실제로 값을 넣어보고 출력해보고 진짜 거기에 값이 들어갔는지 아 이런 모양이구나 라고 느껴보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잘 활용하는 건 그 다음. 실질적으로 배열을 잘 써봐야 2차원 정도까지만 활용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3차원까지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보시면 얘는 4칸짜리, 얘는 3칸짜리다. 길이가 다르다.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ARR 23이 쳐다보는 곳에 지금 하나, 2개의 요소로 만들고 있으니까 2칸짜리고요. 2칸이다. 자, 근데 얘가 쳐다보는 곳에 요게 있는 거예요. 4칸짜리. 그리고 4칸이고 얘는 따로 값을 정한 게 없으니까 빵빵빵빵으로 알아서 초기화 되겠죠. 이거 해주는 게 또 가비지 컬렉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얘죠. 얘는 3칸짜리가 되겠죠. 초기화를 1, 2, 3으로 하니까 1, 2, 3 들어있고 3칸짜리 요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0번, 1번 0, 1, 2, 3 0, 1, 2 지금 두 개의 배열을 가지고 있는 ARR 23이 첫 번째 배열은 4칸짜리고 두 번째 배열은 3칸짜리죠. 서로 다른 길이의 배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양의 배열을 이제 가변 배열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길이가 다르다.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만약에 그 행렬처럼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칸짜리가 있는 거고 3칸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까 자바의 배열은 완전한 행렬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길이의 배열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0번, 1번, 0, 1, 2, 3.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어지죠. ARR 23의 0번째 길이는 4, 1번째 길이는 3. 이렇게 각각 배열의 자기 길이를 가지고 반복을 시킬 수 있으니까 순회가 가능한 겁니다. 요게 이제 2차원 배열이고요. 하나 더, 한 차원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인트형. 2차원 배열을 담을 수 있는 배열. ARR 3. 3의 첫 번째 거. new. 인트형. 하나, 둘, 세 개. 3개짜리에는 몇 개짜리를 넣으면 돼요? 2개짜리를 넣으면 돼요. 2개짜리에는 몇 개짜리를 넣으면 돼요? 1개짜리를 넣으면 돼요. 1개짜리에는 몇 개짜리를 넣어요? 없는 거 넣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ARR 21, 22, 23 이렇게 3개가 있죠? ARR 21, 22, 23 이렇게 3개를 넣으면 3차원 배열이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 쓸 일은 실질적으로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 놓으면 어차피 같은 패턴이니까 차원이 늘어나는 개념이 같은 패턴이니까 한 번만 해보면 되죠. 여기 들어있는 값을 제가 좀 수정을 해볼게요. 여기가 ARR 23이지. 23에 얘가 빵빵빵빵이니까 ARR 23에 0번에 1번에다가 112를 넣고 3번에다가는 333을 넣겠다. 이렇게 해놓고 3차원 배열을 순회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i는 0부터 ARR 31번 점 랭스 i 증가. 자, 31번 점 랭스 몇이에요? 31번의 길이는 1개, 2개, 3개인 겁니다. 그래서 0, 1, 2겠죠. 그래서 0번에 또 몇 번째 가겠지. 폼은 j는 0부터 j는 ARR 3일에 i번째의 길이 j 증가 3차원이니까 포문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됩니다. k는 0부터 k가 ARR 3일에 i번째의 j번째의 길이만큼 k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실제 값이 들어있는 마지막 요소까지 접근하려면 ARR 31번에 i번째의 j번째의 k번째 값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출력 줄 바꾸고 그 다음 또 하나 바뀔 때 줄 바꾸고 본의 아니게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실행해 볼게요. 자,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 헷갈리니까 앞에 출력은 주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출력 아무것도 없고 마지막 출력만. 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역시 보기 불편하니까 조금 바꿀게요. 프린트 ln 대신에 프린트에다가 좀 띄어쓰기를 해서 나오도록 하게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까? 너무 멀리 왔네. ARR 3일을 그리기 위해서 지워야지. 자, 2차원 배열. 요것도 줄을 자, 이렇게 해서 볼게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3차원 배열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괄호가 3개나 써져 있습니다. ARR 3일이 쳐다보는 곳에는 요소가 3개인 배열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3칸이다. 0번, 1번, 2번. 0번이 쳐다보는 곳에는 ARR 21이죠. 걔도 3칸짜리. 그리고 ARR 1번이 쳐다보는 곳이 또 3칸짜리. A, B, C가 들어있던 10, 20, 30이 들어있던 그 객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거가 ARR2네요. ARR2가 뭘 갖고 있었지? 40, 50, 60이었네요. 3 들어있고 얘가 또 배열 70, 80, 90 그래서 3칸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얘가 ARR 1번, 2번, 3번 이렇게 가진 거 하나. 그 다음 ARR22 얘가 쳐다보는 곳에 또 배열이 있을 거고 얘는 2행 3열이니까 2칸짜리 얘가 하나 갖고 있는 배열이 3칸짜리 얘가 갖고 있는 게 또 3칸짜리 근데 여기 다 0이 들어있는데 거기 있는 것 중에 0의 1번 0의 1번 여기에 100이 들어있고 1의 2번에 200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빵빵 빵빵이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ARR 23이랑 똑같은 걸 쳐다보는 애가 얘인 거죠. 얘가 쳐다보는 곳에 배열이 있고 얘는 요소가 2개. 얘도 2개의 요소를 갖고 있고 첫 번째 요소가 쳐다보는 곳은 4칸짜리 빵빵빵빵 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힘드시죠? 요게 이렇게 하나 또 쳐다보는 게 이번엔 3칸짜리 1, 2, 3 3칸짜리 이렇게 생긴 거예요. 다 그렸죠? 그래서 ARR 3일이 한 번 참조하면 0, 1, 2 중에 하나인 거고 이 0, 1, 2 중에 하나 또 참조해서 들어가면 그때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하잖아요. 얘 중에 또 0, 1, 2, 3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한 번 더 들어가야 되죠. 왜? 0, 1, 2가 있으니까. 0, 1, 2, 0, 1, 2, 0, 1, 2, 0, 1, 2, 0, 1, 0, 1, 2, 3, 0, 1, 2, 0,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값이 들어있는 건 가장 안쪽이죠. 가장 안쪽. 실제 값이 들어있는 거. 나머지는 다 쫓아 들어가기 위한 참조죠. 이거 전부. 근데 이걸 제가 하나씩 순회하면서 출력을 했어요. ARR 3일의 길이 몇 개요? 3개요. ARR 3일의 0번째의 길이는 3이요. 0번째의 길이 3, 1번째의 길이 2, 2번째의 길이 2. 그래서 3, 2, 2 해서 동작하겠죠. 그리고 들어왔을 때 ij번째의 길이, 즉 0번째의 길이는 3, 0번째의 1번째의 길이는 3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반복하면서 0번째의 1번, 2번, 3번, 0번째의 0, 1, 2 이렇게 접근해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10, 20, 30 한 줄, 40, 50, 60 한 줄, 70, 80, 90 한 줄. 이 줄이 묶여서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거고. 그래서 선이니까 1차원. 그 선을 쭉 펼쳤을 때 2차원 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면이 한 줄짜리가 하나 더 있고, 그죠? 1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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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원이 이렇게 3개 묶여가지고 2차원 하나. 이렇게 묶여서 2차원 하나, 이렇게 묶여서 2차원 하나. 그래서 이 3개의 면이 있는 거죠, 지금. 한 면, 두 면, 3면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6면체 중에 3면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원으로 실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값을 표 형식으로 저장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3차원까지는 일반적으로 진짜 3D 관련된 뭔가를 하지 않은 이상 저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배열에 대한 개념, 메모리에 얘들이 만들어지는 개념들을 좀 이렇게 넓게 확장시켜서 그냥 다 펼쳐드린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여기까지 배열을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동적이다라고 표현했던 개념 하나만 예제로 써볼게요. 아까 스캐너 써서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인트형 배열이 있는데요. 아직 몇 개인지 몰라요. 아직 몇 개인지 모르는데 배열의 길이를 입력해라 라고 사용자한테 알려주고 사이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받아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new 인트형으로 사이즈만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저기에 각각 입력을 받아서 ARR의 i번째에다가 숫자를 계속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값을 다 더해준다. 썸에 플러스는 ARR의 i번째. 그래서 결과가 썸이다. 자, 이런 식의 예시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봐봐요. 지금 프로그램 실행했어요. 배열의 길이를 입력하라고 출력이 됐는데 아직 입력 안 했죠? 그럼 이 ARR이 쳐다보고 있는 곳에 배열은 몇 개가 돼요? 몰라요, 아직. 이미 실행이 됐는데 아직 모르죠? 원래 기본적으로 모든 변수는 메인이 실행된다. 이 메서드가 실행된다면 스택에 메인에서 필요한 양만큼이 쌓여요. 여기 메인의 영역이야 라고. 여기서 in 변수, ARR 변수, len 변수, 그 다음에 int i 변수, sum 변수, 얘네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확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를 입력하고 나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 5개요 라고 하면 5개가 스택에 만들어질 공간이 없단 말입니다. 스택에 못 만들고 안 만들어져요. 어디다 만든다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관리하는 힙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칸짜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가비지 컬렉터가 알아서 빵으로 만들고 그걸 참조할 수 있는 정보가 뭐 얘가 만약에 ARR이다. 그럼 이렇게 참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인 함수가 끝나요.
그럼 메인 함수에서 썼던 데이터가 다 사라지겠죠? 알아서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그럼 ARR이 얘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힙이 알고 있었거든요. 가비지 컬렉터가 알고 있었거든. 얘를 쳐다보는 애가 한 놈이 있다. 그래서 이 한 놈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얘는 죽지 않는 거였죠. 근데 그 한 놈이 없어져서 빵이 돼버리면 아무도 너를 쳐다보지 않는구나. 나랑 같이 가자꾸나. 이게 죽는 겁니다. 이걸 이제 메모리 동적 관리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알아서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해준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3이라고 입력하면 지금 3칸짜리 요소를 가진 인트형 배열이 만들어졌고 알아서 빵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next int가 3번 동작하겠죠. 10, 20, 30.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던 값들을 이용해서 썸에 누적하고 결과를 출력할 수가 있네요. 실행했을 때 지금 3칸이 만들어져서 동작했고 다시 한번 실행해서 10칸이요 라고 한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하면 역시 입력됐던 값들이 전부 사용이 돼서 저장이 되겠죠. 이런 거예요. 자바에서 배열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실행 중에 만들어진다. 개수가. 요 정도까지가 기본적인 문법과 배열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3차원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연습 삼아 4차원, 5차원 더 들어가서 만들어 보셔도 좋겠죠. 그러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이 되면 순회하기 위해서 중첩 보문을 그 차원의 수만큼 들어가야 수월하게 출력을 할 수 있겠다. 접근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